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건강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발바닥이 끊어지는 것 같은 통증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바로 족저근막염인데요. 족저근막염 발통증을 줄이는 방법과 함께 평소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도움이 되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많은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니어님들 중에 족저근막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족저근막염 환자의 특징 중 하나가 수개월 동안 참고 참다가 뒤늦게야 병원을 찾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발통증은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신발이 불편해서 그러려니, 너무 많이 걸어서 그러려니, 오랫동안 서 있어서 그러려니, 좀 지나면 낫겠거니,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데 아픈 것보다 확실히 발바닥이 아픈 것에는 좀 덜 예민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족저근막염은 초기에 빠르게 치료를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몇 발자국 걸을 때 통증이 있다가 조금 지나면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 이럴 때 그냥 왜 이러지? 아침부터 왜 이렇게 발바닥이 아프지?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할 수 있는데, 이런 증상이 족저근막염의 초기 증상이라고 하니 아침에 일어나서 걸을 때 통증이 있다가 금세 사라진다면 괜찮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족저근막염의 주된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아침에 일어나 첫발을 내디딜 때 통증뿐만 아니라 의자에 앉아 있다가 첫발을 내디딜 때 통증이 발생한다든지, 발뒤꿈치뼈 안쪽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증상, 또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구부리면 통증이 발생하는 증상, 서 있을 때 뻣뻣한 느낌이 드는 증상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족저근막염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일단 우리가 충격 흡수가 되지 않는 신발을 신는다거나, 예를 들어 발바닥이 딱딱한 신발, 단화, 구두, 하이힐, 부츠 이런 신발을 신는다거나, 운동을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경우, 반대로 너무 오래 앉아서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 장거리 마라톤 또는 조깅을 하는 경우, 바닥이 딱딱한 장소에서 발바닥에 충격을 주는 경우, 또 체중이 증가하거나 당뇨, 류마티스, 통풍, 관절염 등의 원인으로 인해 이 족저근막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발 건강에 좋은 스트레칭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해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발가락으로 수건 집어 올리기입니다. 바닥에 수건을 깔고 발가락으로 수건을 집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시시하다 하는 분들은 수건 위에 물건을 올려놓고 하시면 훨씬 운동 효과가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엄지발가락 움직이기인데요. 발뒤꿈치를 땅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의자나 소파에 앉아서 쉽게 하실 수 있는 동작이니 틈날 때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까치발인데요. 까치발을 한 상태에서 10초 동안 유지하는 동작을 10번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시시하다 하는 분들은 한 발로 서서 까치발 동작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틈날 때마다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발바닥으로 병 굴리기인데요. 유리병, 페트병 상관없습니다. 원통형의 병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바닥으로 굴리는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발뒤꿈치에서 발 가운데까지 앞뒤로 굴리고 또 천천히 반복해야 더 효과가 좋다고 하니 집에서 TV 보실 때 천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시니어님들, 이런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발바닥이 아프고 통증이 있다면 이런 습관이 있지는 않은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집에서 맨발로 다니기인데요. 발바닥 쿠션이 없는 슬리퍼를 신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맨발로 걸어 다니는 것도 발에 큰 충격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집에서 편하게 맨발로 다니는 분들 많으시죠? 아니면 쿠션이 없는 슬리퍼를 신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집에서도 발 건강을 위해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발에 부담을 덜어주는 무중력 슬리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 알코트 무중력 슬리퍼인데요. 나사 알코트는 발이 편안한 슬리퍼를 만들기 위해 중력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나사 우주 탐사에서 영감을 받아 달 착륙선의 도명 구조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탁월한 충격 분산을 위한 도명 쿠션을 설계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놀라지 마세요. 알코트 슬리퍼의 설계도와 제품 철학을 나사가 검토하여 나사 OCOMM 공식 승인 머천다이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사 알코트 무중력 슬리퍼가 된 것이죠. 짧게 줄여 나사 알코트라고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무중력 슬리퍼라고까지 부르는 것일까?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는데요. 족부 생체 역학의 핵심인 윈들러스 메커니즘을 나사 알코트에 적용시켰다고 합니다. 왼쪽 일반 슬리퍼를 보시면 걸을 때 발등 굽힘이 일어나지 않아 뻣뻣하고 족저근막을 견인하지 못해 발바닥에 아치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신발은 계속 신고 다니면 발바닥, 발뒤꿈치 무지 아픕니다. 그런데 나사 알코트는 다릅니다. 걸을 때 발등 굽힘을 자연스럽게 만들면서 족저근막을 견인하고 발바닥에 아치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부드러운 착화감은 물론이고 발바닥의 아치를 단단하게 받쳐주어 발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쿠션도 대단한데요. 체중의 2배에서 4배에 달하는 충격으로부터 관절과 발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충격 흡수를 위해 4cm의 높이로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돔 쿠션이 아치 역할을 해서 충격을 효율적으로 흡수해 주는데요. 저도 집에서 신고 생활하는데 정말 푹신푹신하면서도 단단하게 받쳐줘서 걸을 때 발이 정말 편안하더라고요. 게다가 미끄럼 방지 홈이 있어서 실내에서나 실외에서나 안전한 보행을 도와줍니다. 무게도 150g밖에 되지 않아서 신지 않은 듯한 가벼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가벼우면 잘 찢어지지 않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볍지만 잘 찢어지지 않는 특수 소재를 사용해서 튼튼한 데다 또 방수 기능까지 기본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신어보니 다른 슬리퍼에선 느껴보기 힘들었던 내 발과 신발이 하나 되는 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쿠션감이나 기능적인 편안함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세련되어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나사 알코트 무중력 슬리퍼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한 정보와 함께 나사 알코트 무중력 슬리퍼에 대해서도 알려드렸는데요. 발이 편안해야 하루가 편안합니다. 발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합니다. 오늘도 발 편안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